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는 김종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또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기계경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잡러, 예전에는 못 들었던 그런 그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흔치 않게 이제 보이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직업이 꽤 되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마음 먹고 한번 따져보니까 저도 나도 이 직업이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에 한 30년 전에 들어왔죠. 그때 들어왔을 때부터 부업으로 시작하라는 것이 아주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메이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차에다가 지금 하고 계신 일 이외에 추가 수입을 원하신다면 뭐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서 전화번호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스티커를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업자들을 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애터미 하신다는 그 사업자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한테도 제가 좀 강력하게 이 사업은 부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부업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뒤에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전업으로 돌리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직급을 달성하시고 무대에 올라가서 저는 이제부터 전업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선언하신 분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또 그분들이 다시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전업으로 진행하다가요 아예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시는 분들도 몇 번 봤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전업으로 뛰셨던 분들이 생존 확률이 더 높지 않았나,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 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룹에 다 속해 있죠. 그 그룹의 최고 리더분들, 그분들이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부업으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전업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셨나요? 아마 전업으로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을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전업으로 뛰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전업으로 뛰셨던 분들은요, 그럴만 하니까 뛰었던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은 뭐 배우자가 일을 해서 당분간은 먹고 살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나왔다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직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업으로 뛰는 것이 맞겠죠.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빨리 붙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 부업으로 시작해서 월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따로 직업을 갖지 않아도 집안 먹여 살리고 내가 활동하는 데에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의 돈을 버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사업을 무조건 부업으로 시작하십시오 라고 권하기에는 그 뒤에 제가 당부할 말이 조금 많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전업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고요? 이거 사업이잖아요. 비즈니스잖아요. 여기다가 온팡,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아요? 밤잠 못 자가면서 거기다가 다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제적인 안정, 이것 때문에 부업으로 시작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부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얼마 전에 저랑 통화했던 그 애터미 사업자분하고 나눴던 얘기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 말 중에 첫 번째는, 형태는 부업으로 하지만 마음가짐은 절대 전업의 마인드로 하셔야 된다고 꼭 당부하고 싶어요. 대부분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요, 직장 50%, 이 사업 50%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가짐이 부업인 거죠.
그러다가 이게 직장이라는 게요, 어떤 뭐 프로젝트가 걸리기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하고 야근도 하고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또 그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고 또 회식 자리도 잦아지고 이런 일들이 잦아지다 보면 몸도 많이 피곤해지죠. 그러면 이제 슬슬 미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하고 타협점을 찾게 되죠. 옛말에 세상에 어떤 일도 사랑마저도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죠. 또 영어 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점점 잊혀지죠. 그러면 이제 뜨거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자신도 모르게 이 전쟁에서 전사자의 명단에 이제 오르게 되겠죠. 이것은 부업의 형태로 시작을 하고 부업의 마인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업의 형태, 전업의 마인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업의 마인드는 뭘까요? 그것은 오너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파트너분들에게 이 사업의 성공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오토십과 오너십이다. 그렇지만 오토십보다 더 중요한 게 오너십이라고 저는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너십이라는 거는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내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업에서 성공 요소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좀 찾아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본인이 메꾸려고 애쓰려는 그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은 말이죠, 월급을 받기 위해서 주중에는 회사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중에는 저녁 때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주말 이때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활용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100% 실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확보한 시간 중에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을 읽는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살던 세계하고는 조금 룰이 다르죠. 그래서 규정이 어떤 건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데 관계되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오너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반드시 이 시간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팅에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 미팅에서 나랑 같이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보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건강 강의라든지 그리고 이 보상 플랜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시간에 했던 강의 중에 저 강의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해가지고요, 평소에 직장을 다니면서 출퇴근 시간에 계속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나는 어차피 다른 사람과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계속 써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써봐서 이 회사 제품은 어떤 면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친구들이나 프로스펙트들을 만나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죠. 그런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회사에서 하는 회식 자리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TV를 본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이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얼마를 언제까지 벌 것인지를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벌 거야. 그러면 그거를 언제까지 벌어야 되지? 하고 목표를 정해놔야죠. 저는 한 3년 만에 300만 원 벌게요. 이러면 너무 길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스폰서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300만 원이 어쩌다가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꾸준하게 몇 개월을 퐁당하지 않고 꾸준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나는 이 사업을 전업으로 해야지 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것도 스폰서하고 진지하게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나서 으아 돈 들어왔네 이럴 수 있지만 스폰서의 눈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결정들은 스폰서하고 카운셀링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그 스폰서 중에 처음부터 무작정 전업으로 뛰라고 강요하는 스폰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스폰서보다는 아무래도 자기처럼 나처럼 부업으로 했다가 전업으로 전향한 그런 스폰서가 있으면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아마 진지하게 상담을 해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팀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팀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혼자서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부업자들은 좋은 팀워크를 갖는다는 건 상당히 이 사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키워나가는 어떤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팀을 이루라고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나를 도와줄, 진정으로 도와줄 한두 명의 스폰서를 찾으라는 얘기죠.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ABC 미팅에서 좋은 연결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스폰서를 티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스폰서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만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가 나처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 나처럼 또 부업자라서 미팅 약속을 잡으려는데 상당히 또 서로 어긋난다거나 이러면 그만큼 사업의 속도는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스폰서는 전업자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좀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스폰서로 둔다면 그건 참 상당히 큰 복이겠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그만큼 만만하다거나 쉽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지 않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업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생각도, 계획도, 팀워크도 모두 부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모두 부업의 마인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반드시 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시간 확보하시고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업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의 의견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